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최근 제한된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합지수에 대한 분석 및 현 장세에 맞는 주도주의 세 가지 요건과 유망주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3월 31일 목요일 코스피 지수는 10포인트 오른 2757포인트로 마감이 되는데요. 장중 한때 2765포인트까지 올라갔지만요. 이 중기 이동평균선인 60일선의 저항을 맞고 상승폭이 둔화됐어요. 코스닥 지수도 5포인트 오른 944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 국내 양대 지수는 최근의 상승 흐름이 이어졌어요. 자, 하지만은 아시아 증시는 하락 마감이죠. 일본이 0.7% 약세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 우측 하단이 바로 니케이 지수인데요. 최근에 보면은 장기 이동평균선이 121선을 기준으로요, 일주일째, 그죠? 행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대만 증시도 0.2% 약세 모습, 중국 증시는 0.4% 하락 마감을 했네요. 자, 환율은 2원 50전이 상승한 1212원 10전으로 마감이 되면서 불안한 장세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하지만은 국내 증시가 상승한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3월 말 또 분기 말이죠. 윈도우 드레싱 효과 영향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장 초반에 선물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이 큰 폭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간에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회원분들한테 9시 한 30분 전후로 해서요, 이 오전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오늘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인해서, 기대로 인해서 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장 후반에 외국인들이 매도 흐름이 나왔지만 그 물량을 기관들이 다 받아주면서 안정된 그런 주가의 큰 변동성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최근에 시장이 제한된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한번 시장에 대한 종합지수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요. 자, 시장은 1월 달에 미국의 금리 인상 등 긴축 정책 우려로서요, 큰 폭의 약세를 보였죠. 뭐 국내뿐이 아니라 그렇죠. 뭐 일본 증시도 그렇고 이 다우 지수도 크게 하락을 했고, 또 2월 달에 들어서는 바로 이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약세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 16일 날 FOMC 회의에서 이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은 반응하면서 오히려 상승 반전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자, 물론 이제 이게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긴축 정책이 또 완화됐다가 고조됐다 하면서 중간중간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세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난번 그렇죠? 심리적으로 악재는 둔감하고 호재는 민감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추가 상승은 좀 더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하지만은 남아 있지만은 이번 상승이 작년에 고점을 돌파하는 큰 상승장이라기보다는 낙폭에 따른 반등 차원으로 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은 올해 내내 그렇죠? 이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를 그렇죠? 앞으로 6회 정도 계속적으로 인상하는데 그것도 0.25가 아니라 또 지금 0.5% 정도 인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런 부분에서 이번 상승은 그렇죠? 대세 상승이 아니라 지수적인 상승이 아니라 그렇죠? 제한된 상승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과연 이번 상승이 어느 폭까지 올라가고 또 어느 시점에서 마무리가 될 건지. 자, 우리가 이 1월달, 2월달 큰 폭의 약세 보일 때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이 지금 하락세가 이 3월달에 FOMC 회의 전후로 해서 1월달이 가바닥이고 이 3월달에 진바닥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일단은 쌍바닥을 찍고 주가는 상승 모습이 어느 선 우리가 그 부분을 자 보면은 시기적으로는 뭐 계속 지난번에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5월 3일이요. 바로 또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아마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금리가 인상됐는데 오히려 주가가 상승한다. 그 이유는
자, 금리가 그냥 뭐 단발적으로 확 올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계속적으로 경고를 주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로 주가는 선반영이 돼서 미리 하락을 했던 부분입니다. 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는 경기가 살아나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또 금리가 온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선반영, 미리 하락했다는 이유 때문에 오르지만은 금리가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오릅니다. 하지만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가 넘어가면은 주가는 조정의 양상을 보인다서 일단 이번 상승의 흐름은 5월 3일 FOMC 회의 때까지는 큰 폭의 약세보다는 오히려 안정된 좀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번 상승폭은 어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다우라든지 니케이 종합지수가 일단은 121선 저항을 맞으면서 조정이 있죠. 자,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830에서 조금 주변 환경,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평화 협정이 맺어진다든지 그러한 뭐 휴전 얘기가 나오거나 하면은 좀 뭐 2900 초반대까지는 열어놓고 우리가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번 장이 뭐 2830이 됐던 2900이 됐던 아니면 5월 초순까지 상승세가 오르면 과연 어떠한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할까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자, 상승 주도주는 아마 제 방송을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종목별 리스크가 아니라 시장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가 올라올 때는 어떤 것이 주도주다? 제일 늦게 빠지고, 그죠? 그리고 덜 빠지고, 또 시장 대비해서 먼저 올라가는 종목이 바로 누가 주가 관리, 아주 힘 있는 애들이 주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번에도 종목별 리스크가 아니라 이제 긴축 정책 우려, 또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빠졌기 때문에 그것이 완화되면서, 그죠? 예,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이다.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자, 12월 말과 1월 달에 뭐 사상 최고가라든지 아니면 연중 최고가를 기록한 종목군들을 했던 종목, 시장이 1월 달에 크게 하락하면서 뒤늦게 빠진 종목군들이 힘이 있는 누군가가 들어앉아 있다. 시장이 안정되면은 다시, 그죠? 띄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1월 달에 아니면 12월 달에 최고가 수준에 있던 종목군들을 눈여겨봐달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런 종목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시장 대비해서 먼저 그러니까 종합지수는 3월 달에 저점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종목군 대부분 종목군들도 3월 달에 저점 형성한 종목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앞서서 뭐 2월이라든지 아니면 3월 초순에 미리 바닥을 형성을 하고 먼저 올라가기 시작한 종목군들, 그러한 종목군도 시장의 주도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 물론요, 지금은 그러한 종목군들이 먼저 올라와서 좀 쉬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낙폭 과대주가 지금 먼저 올라오기 때문에 쉬지만요,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면은, 이 먼저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서 이 12월과 1월 달에 최고점이라든지 아니면 연중 고점 형성한 종목죠.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 먼저 바닥을 형성하고 움직일 종목. 자, 마지막은 실적이 호전되는 종목군들로 우리가 관심 갖고, 또 하나 대형주보다는 개별 종목에 관심을 갖자. 자, 왜냐면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죠. 자, 금일도요, 코스피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1730억대 매도를 했는데 3월 누적으로 5조 원대가 넘어요. 특히 삼성전자 블록딜을 한 1조 3천억, 이것이 외국인들이 대부분 샀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포함하면은 6조 원대 매도를 보였다. 외국인들의 매도는 주로 대형주, 업종 대표주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주가 상승을 억누른다. 그러면은 대형주보다는 개별주가 유리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특히요, 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금리 인상 등 긴축 정책이에요. 또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좀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죠? 자, 이 K 콘텐츠 관련주, 뭐 엔터주라든지 게임주라든지 아니면 이 드라마 제작하는 쪽이라든지, 그죠? 이쪽은 이러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금리 인상 그런 영향을 좀 적게 받고, 또 엔데믹, 그죠? 이 여행이라든지 의류라든지 화장품 이러한 종목군들, 또 반도체 종목군들, 이러한 종목군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이 연말 연초에 신고가를 났고 또 시장 대비해서 먼저 움직이고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군들로, 그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고, 자, 아까만 또 글로벌 증시가 121선의 저항을 받았으면 우리 선도 최소 그 정도까지,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2870이고 코스닥 지수가 958포인트야. 아마 이 선에 가면은 조금 조정 양상은 나타날 수 있다. 고선까지는 조금 뭐 완만하게나마 제한되지만은 상승 흐름은 나타날 수 있지 않나. 그때까지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종목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조건이 맞는 종목군으로 관심을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요 부분은 하모니 관심 종목이죠. 이소장 증권TV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테마별로 유망 종목죠. 실적이라든 앞으로 이 테마가, 그죠? 이슈가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종목군인데요. 자, 우측에 좌측 상단에 보면은, 그죠?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반도체 종목이 있어요. 최근에 보면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대형 업종은, 그죠? 주가가 주춤하는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오늘도 반도체 대형주들과 약세를 보였고, 또 중소형 종목은 좀 혼조 모습을 보였는데, 자, 오늘 저는 반도체에서 미국 메모리 칩 회사죠. 우리가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를 많이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자, 어제 3개월간의 2분기 매출액을 보면 78억 달러 발표했죠. 전년 동기 대비 25%나 증가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크게 상회했어서 어제는 시장의 거래에서 큰 폭의 상승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마감될 때요, 출발은 높게 출발했지만 오히려 하락 마감했다죠. 자, 그러한 부분에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그렇죠? 조금 더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만 중소형 종목, 우리가 반도체 중에서 12월과 1월달에 역사적 고점이라든지 연중 고점 수준까지 올라간 종목들 저희가 한 4-5종목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 중에 최근에 강조를 해드리는 종목이 유진테크죠. 자, 오늘 유진테크 한 1.5% 상승한 48,4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자, 반도체의 전공종 증착 장비 업체죠. 자, 실적이 상당히 좋아져요. 올해 작년에 한 740억에서 올해 1200억대 사상 최대 실적. 2020년에는 220억대였어요. 작년에 700억대까지 올라왔고 올해는 1200억대. 실적이 가파르게 좋아지고, 특히 그동안에 SK하이닉스의 장비 비중이 컸는데, 그렇죠?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비중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특히 올 상반기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큰 폭의 장비 수주가 예상이 된다. 그러한 부분에서 유진테크,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1월 달에 역사적 고점 수준까지 올라갔던 종목죠. 우리가 관심 계속적으로 필요하고, 최근에 수급도 상당히 개선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실적 호전, 작년 재작년에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했지만 올해 흑자가 기대되는 네페스, 그렇죠? 실적 개선이죠. 자, 작년에 164억 영업 손실이 나면서 주가가 이틀 하락하면서 바닥을 형성을 했지만요. 자, 오히려 이제는 올해부터는 이 패키징 세계 최초 양산한 F4 PLP가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면서 실적도 크게 좋아진다. 올해 520억 정도 전망이 되고 내년에는 1100억 정도 실적 크게죠. 그러한 부분에서 바닥권 종목은 네페스. 근데 우리가 바닥권 종목은 가격적인 리스크가 그만큼 적죠. 왜? 바닥권이니까. 하지만은 조금 보초는, 그러니까 좀 기다리면은 좀 올라갈 수 있어서 좀 시간을 갖고 네페스, 그리고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유진테크죠. 자, 반도체 중에서 역사 고점 부근이 최근에 올라간 종목이 PSK죠. 아주 힘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하모니 관심 종목에서 보면은 이 반도체, 뭐 5G 통신 장비, 그리고 이 스마트폰 부품주들,
그리고 우리 엔터 종목이라든지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역사적 고점이 많이 올라간 종목, 업종 내에서 나와요. 그러한 종목군들이 끌고 다른 종목도 상승을 견인한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 반도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형주가 조금 시세가 조금 부진하지만은 중소형 종목군들, 유진테크, 네페스,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고, 자, 2차 전지주들도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동안에는, 그죠?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성장주들이, 그죠? 우려 때문에 1월 달에 크게 하락을 하고, 또 최근 2월과 3월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 원자재, 니켈 가격이 급등했죠? 근데 니켈 가격이 좀 안정세를 취하면서, 그죠? 2차 전지, 또 이 미국이죠? 이 테슬라가 액면부진하고 주가가 계속적인 올라가면서 국내 2차 전지주들도 견인을 하고 있다죠. 하지만 저는 반등 차원으로 좀 계속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기본 물량만 끌고 가는 것이 좋지 않나는 말씀드린데요. 우리가 좀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반도체, 자동차, 자율주행 포함해서 스마트폰 부품주, 5G 통신 장비 이렇게 해서요. 한두 종목으로 30% 비중을 채우고,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2차 전지, 원전 다 에너지 관련주죠. 한 종목에서 20%, 그리고 K 콘텐츠, 그리고 바이오, 여행주에서 한두 종목에서 30%, 그리고 뭐 현금 내지 아니면은 기타 뭐 단기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민감주, 특히 조선주 쪽으로 뭐 한 종목 내지 해서 요렇게 포트를 한 5종목 내외로 짜면은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 종목군 중에서 또 하모니 관심주에서 스마트폰 부품주에서 우리가 강조를 많이 했던 BH, 지금은 좀 조종 양상을 받고 있지만은 연중 고점 돌파죠. 최근에 긍정적인, 그러니까 실적이 크게 호전이 되면서 올해도 최대 실적이 전망, 이거 한 1100억대 NH투자증권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크게 호전되고, 또 최근에는 LG전자의 차량용 휴대폰 무선 충전 사업 부분을 인수했어요. 최근에 들어오는 힘이 상당히 좋다. 저는 뭐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좀 많이 올라서 가격적인 부담이 있지만 갖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요로 해서 뭐 한 30% 줄였다 다시 좀 조정받아 대샀다, 그러한 전략으로 좀 끌고 가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주도주로서 우리가 이 1, 2월 달에 연말 연초에 최고가 수준을 기록했던 종목이죠. 파인테크닉스. 이것도 좀 역사적 고점 거의 다 올랐죠. 이러한 종목군도 힘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5G 통신 장비, 오늘 아까 말씀드린 강세의 모습을 보는데 특히 HFR이 연중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죠. 뭐 우리가 그래서 RF, HRC한테 서진 시스템, 자, 이건 서진 시스템은 오늘 무상증작 100% 발표하면서 상승 흐름 나왔고, 또 이노와이어리스죠. 계속적으로 5 통신 장비주들, 우리가 관심 가져달라. 왜냐하면 5 통신 장비도 작년, 재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는데 올해 다 회복을 시켜준다. 그래서 우리가 바닥권 종목으로 RF, HRC를 계속적으로 네페스하고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죠. 바닥권인데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크게 좋아지는 종목군 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5G 통신 장비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좀 의미를 좀 두고 싶은 것이 하나솔루션인데요. 자, 어제 기사 나왔죠. 첨단 소재 부분을 물적 분할을 해서 6천억의 투자를 받을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했어요. 자, 하지만 주가가 어저께 낙폭을 오전에 나왔다가 장 막판에 낙폭을 축소하면서 약폭으로 끝났고 오늘 상승 마감이죠. 자, 이것이 이제 작년 11월 달에 이 첨단 소재 부분 분할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약세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였다. 그것이, 그러니까 주가가 빠져야 되는 소식이 전했는데 빠지지 않으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고, 주가가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 올라가다 대밀리다, 그래서 올라가지 못하면 빠지는 겁니다. 그런 것이 심리면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솔루션 조심스럽지만은 한번 관심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엔터주 하이브 뭐 계속적으로 강조 많이 해드렸어요.
2분기에는 재료면이 많죠. 지난 3월 달에 서울 공연이 크게 흥행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뭐 한 7, 800억 정도 뭐 매출을 올렸던데 4월 달에는 미국에서 공연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매출이 계속적으로 나올 테고 또 이 5월 달인가요? 예, 신인 여걸 그룹이 지금 또 데뷔가 또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소식이 전해지고 또 2분기에 이 위버스하고 네이버의 브이라이브가 통합을 해서 위버스 2.0죠. 2.0을 선보일 예정이고 또 NFT 이쪽으로 또 거래소라든지 신사업이 본격화되고 또 웹툰이라든지 웹소설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게임이 다 2분기에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재료 면에는 상당히 많다. 실적도 작년 대비해서 한 2배 가까이 증가할 걸로 본다. 그러한 부분에서 하이브죠. 특히 지금 엔터 44 중에서요. 지금 연중 고점 돌파하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작년 10월 중순경에 아마 하이브가 제일 늦게 출발을 하면서 막판에 아주 급상승했듯이 지금 다른 여타 뭐 SM이라든지 YG라든지 이러한 종목보다는 조금 지금 상승이 둔화된 상승폭을 좀 따라가지는 못하지만은 아마 뒤늦게 가파른 상승이 나올 수 있어서 하이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우리 오프닝 롯데 관광개발 그렇죠? 최근에 좀 부정적인 소식이 졌어요. 그렇죠? 이 전환사채 물량이 116만 주하고 또 요번에 46만 주에서 한 160만 주 정도가 추가 상장이 되면서 좀 주가를 억누르는 모습이 나왔지만 어제로서 상장이 되면서 이제 불확실성 해소 관점을 접근하고 또 공매도가 상당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공매도가 높은 이유는 이 12 발행 때 이 해지 차원으로서 한 426만 주 한 6%를 공매도 쪽으로 좀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한다 그러면 공매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실적 부분도 작년에 한 1300억 적자에서 올해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 정책이 어차피 본격화되고 또 강화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완화 정책이. 그러한 부분에서 리오프닝 수혜가 기대된다서 롯데 관광개발 먼저 크게 상승을 하고 최근 상당히 오랫동안 좀 조정을 받는데 조만간에 제 상승이 기대된다는 말씀드리고 자 아마 의류 쪽의 영업무역 재방송을 꾸준하게 들으신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렇죠? 이 심리면으로 연초 연중 고점 이후 시장 대비해서 뒤늦게 하락을 해서 주가 관리한 흔적이 엿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최근에 보면은 국내 의류 주문자 상표 부착 OEM 업체들이 올해 슈퍼사이클 진입이 기대가 된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또 메리츠 증권에서 또 긍정적인 뉴스가 리포트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방글라데시 공장 비율이 75%의 영업무역이 달하는데 최근에 베트남의 셧다운 이후 반사이익을 크게 얻는 모습이죠. 자 이러한 부분에서 영업무역 OEM 쪽으로 해서 아마 단가라든지 그런 구조가 상당히 좋아진다 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영업무역도 우리가 최근에 1월달 고점 수준까지 어느 정도 올라와서 조정을 받는데 좀 조정을 받을 때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한번 종목 보면 자 유진테크죠, 그렇죠? 자 유진테크 이날도 우리가 강조를 해드렸는데 그리고 오르고 자 이평들 다 결집을 하고 오르는 모습이에요.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수급적으로도 최근에 요 조정 한 일주일 넘게 조정을 받을 때도 상당히 개선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요번 이틀 상승은 그렇죠? 뭐 소폭이나마 강보합권이지만은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주가를 억누르지만은 이 소부장, 중소형 개별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자 넷패스는 지금 바닥권에서 작년 실적 부진인데 올해 실적이 크게 턴 어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바닥권 좀 시간은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관심 필요하고 자 PS 같은 경우는 좀 역사적 고점 수준까지 거의 다 올라오는 모습이죠. 뭐 신규로 좀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겠지만은 갖고 계시는 분들 이러한 종목군들이
바로 이 시장의 주도주 역할로 탄생할 수 있다. 우리가 말씀드린 뭐 대덕전자도 그렇고요, 그죠? 예, 최근에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 HFR도 역수적 고점 수준, 연중 고점 수준에서 밀렸다가 덜 빠지려고 노력하다가 올라가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이 누가 힘 있는 사람들이 들어 앉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한번 HFR을 볼까요, 그죠? 자, HFR이 연중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안 밀리고 하다가 다시 오늘 큰 폭의 상승 흐름,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연중 고점에서 약간 살짝 대밀렸다가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바로 힘 있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종목을 택할 거냐, 아니면은 네페스라든지 RFHIC처럼 완전히 바닥권 종목을 선택을 할 것인가,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은 이 투자자 본인의 선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파인테크 닉스도 그렇죠? 안 밀리고 다시 또 이 고점 수준까지 또 올라오는 모습, 좀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지 않나. 자, BH도 좀 조정, 이제는 이 고점을 돌파하고 좀 조정인데 상당히 좀 심은 저는 있어요. 근데 신규론 전 들어가는 거는 오히려 반대한다. 좀 갖고 계시는 분들만 좀 더 끌고 가줘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자, 영업무역 그죠? 예, 다시 1월달과 2월달 고점 수준에 올리면서 조정 아마 조금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조정 받을 때 매도 관점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이 OEM 의류 쪽이 슈퍼 사이클이 좀 돌입했다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고, 롯데관광개발은 좀 지속적으로 꽤 오래 지금 먼저 상승, 이 2월 초순에 상승해서 좀 한 2달 가까이 조정 양상을 봤는데 아마 좀 거의 상승하는 시기가 조정의 마무리 국면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하나솔루션, 그죠? 자, 어제 부정적인 뉴스 나와서 이제 밑꼬리를 달아줬는데 좀 안정적인 모습인데 이게 확신이랄까요? 이런 것은 약간 좀 떨어지는 국면은 있다. 그죠? 하지만은 안정된 그런 흐름은 보여줄 수 있지 않나. 그죠? 오늘도 또 외국인 기관들이 좀 매수세가 상당히 좀 확대되는 모습이었네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다라고요. 보시면 되고. 그리고 2차 전지는 우리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관심 갖자라는 말씀드렸는데 좀 반동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자, 첨보가 아마 2차 전지 중에서 좀 강한 흐름 중에 한 종목인데요. 역수적 고점 수준까지 지금 많이 회복을 시켜줬는데 그것이 따라가는 것이 대주전자죠. 오히려 조금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대주전자 쪽으로 좀 한번 타이밍을 봐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하이브, 자, 장기 이동에서 121선에 오늘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이지만 SMA라든지 YG 엔터,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JYP 이러한 종목군들이 장기 이동표선 다 돌파하고 작년 고점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뒤늦게 아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계속적인 관심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제가 오늘 현대투자의 유료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좀 하모니 관심 정보.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면 막 따라 사고 싶고 또 시장 빠지면 팔고 싶고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크게 좋아지고 아니면 시장에서 크게 이슈화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저도 여기서 어떤 종목이 제일 많이 갈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한 4-5 종목 업종별이라든지 테마별로 분할 매수 그리고 포트폴리오로 여러 종목으로 나눠서 하면요, 그렇죠? 충분히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 그렇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